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정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저자에게 직접 듣는 연구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건강의학과의 김홍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내분비내과 전공의 김홍규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2023년 10월 저희 CMH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비비만인에게서 체성분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번 호에서 제일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하셔서 이번 특별히 그 연구에 대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자주 저희가 월간간학회에 보통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교수님은 소화기내과 전공은 아니셔서 하시는 일을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공은 내분비내과입니다. 네, 저희 월간 간학회 내분비내과 교수님께서 출연해 주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 혹시 이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요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비만인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주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비만하지 않은 수진자들에서도 자주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만하지 않은 분들이 절대수가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비율은 낮더라도 실제 환자 수는 비비만군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또 비만하지도 않은데 왜 지방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연구를 시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정말 진료 때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막 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살을 여기서 더 빼야 되냐, 막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참 중요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구체적인 배경, 이전에 어떤 연구가 진행돼 있고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비세랄 팹 오베시티, 즉 내장 지방형 비만이죠. 이것들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연관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비만 환자에서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도 이 비세랄 팹이 중요한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sarcopenia가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견이 좀 있어서 이러한 이견은 바디 사이즈, 스켈레탈 머슬 바디 사이즈 어떤 걸로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 보정이냐 아니면 웨이트 보정이냐 BMI 보정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오스테아토시스 근지방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마이오스테아토시스 근지방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근지방증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지방증은 그러니까 스켈레탈 머슬 사이에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간정동 교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헤파틱 스테아토시스와 이제 유사한 현상이죠. 그래서 간에서의 지방간, 또 근육에서의 근지방증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아니라 지방 근육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교수님 이번에 이런 근육량이나 근지방증을 CT로 측정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검진 시에 이미 얻어진 복부 골반 CT를 AI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 요추 3번 레벨을 자동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측정하고 또 골격근은 그 하운스필드 유니트에 따라서
정상 음영 근육, 이건 이제 퀄리티가 좋은 근육이죠. 홑이 별로 없는 나마라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음영 근육이죠. 이것은 이제 홑이 많이 침투된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많은 근육이고, 그리고 또 아예 근육 내 지방 이거를 이제 각각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오스테아토시스의 정도는 굿 퀄리티 머슬 인덱스, 즉 나마를 총 복부둘레 근육인 타마로 나눈 이제 나마타마 인덱스로 정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코페니아는 스켈레탈 머슬을 이제 BMI로 보정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수님,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너무 탐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주로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는 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네.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비비만인에서 비알가스성 지방간 여부에 따라서 비세랄 팹 오비시티, 살코페니아, 마이오스테시스의 그 프레버런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녀 모두 비알코올성 지방간군에서 그 유병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여성에서 마이오스테아토시스의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1,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를 각각 비만도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비세랄 팹을 다양한 변수로 비교를 했을 때 비만과 상관없이 모두 다 비알코올성 지방군이 있는 군에서 없는 군에 비해서 이 변수들이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비세랄 팹을 서브큐테니어스 팹으로 보정한 VS 레이시오 있죠. 예, 이것은 비만하지 않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군에서 비만하더라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없는 환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만하지 않은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역시 비세랄 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리그레션 결과에서도 보시면은 비세랄 팹 오비시티가 비만도와 상관없이 비알코올성 지방과 연관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하지 않은 군에서는 남녀 모두 살코페니아와 마이오스테아토시스도 각각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비비만 여성에서 이제 살코페니아와 마이오스테아토시스가 같이 있는 경우도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서 비비만군에서는 머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래 때 살찌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왜 있죠? 라고 물어보는 환자분들은 복부 내장 지방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드려도 근육이 부족할 되겠네요. 수도 있겠다. 네. 근육의 질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일단 교수님, 이런 살코페니아나 아니면 마이오스테아토시스가 비만군보다는 비비만군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게 지금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임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비만한 경우에는 이제 비세랄 팹의 양이 많으니까 그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살코페니아나 마이오시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독립적으로 연관성이 보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비비만군에서는 비세랄 팹의 양이 적으니까 살코페니아나 마이오스테스의 영향도 독립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비만한 분들은 이제 비세랄 팹을 줄이기 위한 유산소 운동을 이제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만하지 않은 분들은 주로 걷기 운동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다들 걷기만 하십니다. 걷기만 하면 다지 이러시는데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런 유산소 운동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이제 근력 운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력 운동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사실 여기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비만인에서의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되게
다양한 다양하죠. 바디 맞습니다. 컴포지션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게는 CT 검사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정확한 바디 컴포지션을 알아서 비세라베 오베시티가 있는지 마요테스트 정도는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개별화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임상적인 가설들은 이제 향후에 프로스펙티브 인터벤셔널 스터디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저는 이게 관심이 많고 해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실 교수님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연구 관련해서 이 녹화 끝나고 바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연구가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비세라베 오베시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sarcopenia와 마요시스도 역시 독립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생활습관 개선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개별화해서 잘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이제 관리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개별화된 운동 처방이 또 필요하고요. 지방간 환자분들 당연히 살은 빼야 되겠지만 근육, 특히 좋은 질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